안녕하십니까. 국수잔치 해설 강의를 맡은 이태원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왔네요. 자, 오늘은 33회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볼 거고요. 문제에 연속 불연속 문제가 등장을 하고 이제 로그함 지수함수 문제가 나와요. 연속 불연속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항상 큰 과제를 주는 파트죠. 물론 지수 로그함수 문과 학생들의 올해가 처음일 겁니다. 잘 보시고요. 문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군소리 없이 바로 진행을 하죠. 자, 1번 문항이에요. 자, 1번 문항을 보시면 현재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뭐 1차 함수 2개,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 고배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특이하게 뭔지도 모르는 x는 p에서만 불연속이 됐으면 좋겠대요. 불연속이 됐으면 좋겠다. 곱한 함수가 불연속이 된대요. 뭐 연속이라고 하면 모를까? 그치? 자, 그럼 함수를 좀 잘 관찰을 한번 해보자고요. 함수를 보시면 0보다 작은 쪽과 0보다 큰 쪽의 각각의 0에서의 경계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위에는 지금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이라는 경계값을 갖고요. 밑에는 2라는 경계값을 가져요. 자, 이 두 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fx가 연속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밑에 있는 fx 곱하기 fx-a라는 이 함수는요. 그럼 연속 곱하기 연속이 돼요. 즉 위에 있던 경계값 두 개 보이시죠?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으면 연속이 되기 때문에 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기 때문에 연속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p에서만 불연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 판서 보세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이라는 것과 2 각각의 경계값이죠. fx의 0에서의 경계값. 이게 서로 같아진다. 즉 a가 2분의 5가 된다. 라는 이런 상황이 되면 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니까 이런 상황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무조건 2분의 5는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지금 현재 이제 A는 2분의 5가 아닌 상황에서 A가 2분의 5가 아닌 상황에서 문제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말은 문제풀이 과정에 A가 2분의 5가 나오면 철저하게 배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제 그럼 도대체 어디가 불연속이 될 거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주어져 있는 함수를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a는 2분의 5가 아닌 상황에서 보는 거니까요. fx 곱하기 fx-a 둘 다 불연속인 함수예요. 그래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니까요. 만약에 얘가 불연속이 된다면 fx 또는 fx-a 때문에 불연속이 되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0인 경계값에서 불연속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 단순히 x는 0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정의역 값이 0일 때 f는 불연속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정의역 값이 0이 될 때. 자, 그때 불연속성. 불연속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두 함수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x가 0일 때 요 함수의 정의역이 x죠.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하면 요 함수의 정의역이 0이 될 때의 x값, 즉 a죠. 그러니까 이 두 군데서 불연속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의 후보가 되는 것이 0과 A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0일 때 만약에 연속하면, 그렇죠? A일 때 불연속이 될 거고요. A일 때 만약에 연속하면 0일 때 불연속할 거예요. 조금 더 좀 듣기 쉬운 말로 해볼까요? 그럼 X가 0일 때 연속이 되려면 A가 무슨 값을 가져야 되느냐? X가 A일 때 연속이 되면 그럼 그때 A가 뭐가 될 거냐? 이제 그렇게 따져보고 반대쪽에 0일 때와 반대쪽에 A일 때 불연속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0과 A에서 연속이 됐을 때 각각의 A의 조건들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쪽에서 즉 0일 때는 A에서 A일 때는 0에서 불연속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제 그거를 살펴보고 한 군데서만 불연속이 되는 상황을 살펴볼 겁니다.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천천히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왔어요. 문제를 보시면요. 문제를 볼 게 없죠. 자, 제가 쓰는 걸 보세요. 케이스 1 이렇게 쓰겠습니다. 케이스 1은 뭐냐면요. x는 0에서 연속이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a가 뭐가 될 것이냐. 즉 0에서 연속이 되려면 a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극한식을 써서 연속성을 확인해 볼 거예요. x가 0으로 갈 때 fx 곱하기 fx-a 요 두 함수의 곱에 0에서의 극한값과 f0 곱하기 f-a가 되겠죠. 즉 저 함수 x 0에서의 함수값 요게 일치하면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f0하고 f-a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요. 얘가 -2a 플러스 7에 곱하기 7-3a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의 극한값이 이 값이 될 거냐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겠죠. 뭐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는 게. 자, 그럼 우극한 좌극한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제일 처음에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의 극한 곱하기 fx-a의 극한 요거 계산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어휴, 선이 겹치네? 그럼 색깔을 바꾸면 되지. 자, 0의 우극한이면 f는요, 좀 약자로 쓸게요. 0의 우극한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fx-a는 어떤 거 구하면 되죠? f 뭐예요? -a의 우극한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저는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써요. 괜찮죠? 쓸데없이 리미트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자, 요거를 계산을 해 보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7-3a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0의 좌극한을 한번 생각해 보죠. x 0의 좌극한이에요. 그러면 fx 아까 했던 fx와 fx-a라는 두 함수의 곱의 극한을 확인해 보시면요. 뭐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f 0의 좌극한과 f-a의 좌극한을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요. 뭐 어렵지 않게 -2a 플러스 7 곱하기 7-3a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이 노파심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제가 하는 노파심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좀 본인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0의 좌극한? 자, 보세요. 지금 0의 좌극한, 우극한 할 때 fx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극한은 쉽게 구해요. 근데 요런 거면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뭐를? 0의 좌극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x에다가. 그러면 -a에다가 0보다 살짝 작은 걸 더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a보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살짝 작겠죠. 0의 좌극은 음수 아니야. -a에다가 마이너스 0.뭐뭐뭐뭐 하는 걸 더한 거잖아. 그러면 -a보다 조금 작겠죠. 그래서 0의 좌극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처럼. 이해가 돼서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뭐 별거 없어요. 오케이? 자, 그거 하나. 또 하나의 노파심은 뭐냐면요. 제가 그림을 추가로 하나 더 그려볼게요. 현재 a는 양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0이 여기 있죠? 그러면 -a는 0보다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a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생각할 때는요. 0보다 작은 쪽의 함수에서의 극한값을 생각하면 되죠. 왜? 극한은요. 어디로 가는 극한? 뭐 예를 들어서 알파로의 극한이라고 한다면 알파 근처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알파 근처에는 요만큼 차이만큼의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거. 뭐 나노라고 하면 될까? 10의 -9승 정도? 그 정도의 살짝 근방에서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0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a의 좌극한이 됐던 우극한이 됐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포인트는 극한은 그 근처에서만 생각하면 된다. 멀리 보지 말고 근시안적으로 보면 되는 거죠. 뭐 근시안적이라는 말이 원래는 나쁜 뜻이긴 한데 이럴 때는 필요해요. 극한에서는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극한 계산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문제로 가볼게요. 가만히 보니까요. 아까 0의 좌극한이요. 함수값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극한값 두 개만 서로 같아지면 실제로 함수값하고도 일치해버리기 때문에 연속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A를 한번 구해보세요. 뭐 2차 함수, 2차 방정식 근거하는 건 제가 할 이유는 없죠. 자, 그래서 A를 찾아보시면요. A 값이 2분의 5 하고요. 또 뭐가 나오냐면 3분의 7이 나옵니다. 2분의 5 반갑죠? 아니에요. 이게 되면 뭐가 된다? fx가 연속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버려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됐죠? 자, 이번엔 자, 케이스 2. 케이스 2. 뭐 x는 a에서 연속. 이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fx 극한하고요. fx-a의 극한하고요. 함수값 fa 곱하기 f0죠. 자,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뭐 위에서 했으니까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되겠죠. A의 우극한, 좌극한 실제로 대입하셔서 함수 fn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지, 어떤 극한으로 보이는 건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연속이 됐을 때 A의 결과만 쓰고 문제를 이제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A 값은요. A에서 연속이 되려면요. 그 A 값은 뭐가 나오냐면 2와 또 2분의 5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분의는 버려야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극한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연속성의 정의죠. 정의. 극한 정의라고 그냥 이름 붙여볼까요? 극한 정의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돼야 이렇게 0과 A에서 연속이 되는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케이스 1과 케이스 2의 결과를 좀 정리를 해서 조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케이스 이렇게 쓸까요? 케이스 1과 2에 의해서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자, x가 0에서 연속이 되려면요. 언제 a가 3분의 7일 때래요. 그러니까 3분의 7이 되면 0에서 연속이 된대요. 다음 두 번째, x가 a에서 연속이 되면요. 언제 그렇게 연속이 된다? a가 2일 때 연속이 된다. 자, 이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어떻게? 자, 보시면 a라는 값은요. 한식에서 동시 두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두 가지 값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질 텐데요. 만약에 a가 3분의 7이 되면요. 0에서는 연속이지만 3분의 7에서는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아까 밑에 a에서 연속이 되려면 2여야 되는데 3분의 7은 2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a가 3분의 7이 되면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3분의 7에서는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7 한 군데에서만. 그 p가 그거네. 그렇지?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a가 만약에 2가 되면요. x는 2에서 연속이지만 어디서? 0에서는 불연속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군데에서만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x는 p에서만 불연속이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면 a는 2를 갖든지 아니면 3분의 7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a 값은 이 두 가지 하나씩이겠죠. 두 가지 다가 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둘이 동시에 간다는 뜻이 아니야. a가 2도 될 수 있고 3분의 7도 될 수 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a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문제. 2 더하기 3분의 7을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3분의 13이 답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뭐 연속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미정계수를 통해서 어느 한쪽에서만 연속이 된다. 근데 나머지는 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어느 한쪽에서만 불연속이 되고 나머지 다 연속이다. 이런 좀 새로운 멘트가 좀 등장을 해서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뭐 조건을 정리를 잘 해보면 그 정리하는 방법도 다 정의였죠. 정의롭게 우리가 풀었어요. 자, 이제 언제나 늘 노트 알죠? 키워드가 된 노트 등장하는 거, 그리고 항상 멈췄다가 다시 한번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노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키워드를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키워드라고 생각해야 될 걸 제가 미리 이렇게 적어왔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속에 대한 얘기예요. 이 문제의 핵심 풀이 요소는 연속이죠. 이 연속성을 우리는 어떻게 체크했어요? 극한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 fx가 거기서 연속이 되려면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귀찮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 문제의 난이도가 연속성에 대한 난이도 좀 확장해서는 도함수의 연속성, 즉 원래 fx의 미분 가능성까지도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정의는요, 어려운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귀찮다고 안 하지 마세요. 반드시 꼭 해보셔야 됩니다. 함수를 만들어서 이어 붙인다는 것도 괜찮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함수를 그릴 수 있을 때 얘기예요. 함수를 그릴 수 없으면요, 정의대로 가야 돼요. 귀찮지만 이렇게 가야 돼요. 잘 보세요. 기출문제 21번이나 29번, 30번 같은 문제 연속성 나오면 거의 극한식으로 가지 그래프로 그냥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빈도수는 정의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 쉬운 문제에서 자꾸 써보세요. 자, 다음 두 번째. 극한의 오해 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노파심이라고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그쵸? 노파심이라고 했던 말.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직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떤 함수의 극한을 생각해 볼 거예요. 요 수직선 x축 위에 있는 요 점을 a라고 하죠. 우리는 이 a라는 점으로의 극한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나노만큼. 그보다 훨씬 더 작을 수도 있어. 요만큼. 자, 봐요. 어느 정도인지 내가 몸으로 보여줄게요. 저 움직여요. 지금부터. 움직였어요. 봤어요? 이거 정도만큼이에요. 이 정도만큼. 이 정도만큼의 폭을 가지고 자, 판상한 거 보세요. 바운더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근방에서 뭘 생각한다? 극한을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극한을 고려해 보면 된다. 아시겠죠? 조선이 아니고요. 고려입니다. 신라도 아닙니다. 자, A 근방에서 꼭 생각해 봐라. 기억해 두세요.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키워드 2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요. 그럼 다음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항으로 왔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죠. fx, gx가 이렇게 hx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거 fx가 선생님 오타입니다. 오타. 여기 뭐냐면 로그 2의 x라는 함수예요. 미안해요. 왜 이렇게 됐나? 아유, 창피해라. 자,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하여튼 fx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gx 로그 4의 x 플러스 2. 밑이 다르네요. 그쵸? 다음에 hx 지수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죠. 여기 평행이동 됐네. 밑으로 이만큼 끌어내렸네. 그치? 근데 HAGA 갖고 GB, HB, HC, FC 이거를 만족시키는 세실수 ABC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걸까요? 설마 AB를 대입해서 같은 걸 찾으라는 건가? 그건 좀 이따 보자고요. 자, 정호 형태를 보니까 ABC의 대소가 나와 있고요. 함수값의 대소가 나와 있고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요 사이에 실수 K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제가 풀이가 애매하죠. 이거를 지수로그 방정식으로 해야 되나? 뭘로 해야 되죠? 방정식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여기 있어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 요거 보세요. 특히 GB와 HC를 비교하는 요 부분을 보세요. GX는요 로그 함수고요. HX는 지수 함수예요. 지수 로그 함수가요
부등식이나 방정식이 같이 있으면요 못 풀어요. 못 푼다고요. 또 어떤 때 못 풀어요? 뭐 지수 다항식, 로그 다항식 이런 거 안 돼요. 계산 못 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 이렇게 계산되는 문제는요 대입해서 알 수 있는가 아니면 못 해요. 찾으면 안 돼요. 방정식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그럼 남는 건 뭐죠? 그래프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왜 그래프로 문제풀이로 갔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 A 파트를 푸는 친구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로그하고 지수가 부등식이나 방정식과 같은 한식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근을 구할 수 있다 없다? 못 구한다. 두 번째, 로그 다항식, 지수 다항식 이런 구성도 안 된다. 근 구할 생각하지 마라. 그럼 뭘로 하면 된다? 그래프로 하면 된다. 그래프 다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래프만 저는 믿어요. 그래프를. 신처럼. 하느님 부처님 다음에 나는 그래프야. 오케이? 자, 그래프로 갈 거예요. 결국에는 로그 함수 그래프와 지수 함수 그래프 잘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잠깐 멈칫했지만 제가 잠깐 텀을 줬던 그 멘트들 있죠? 뭐 로그 2의 x, 로그 4의 x 플러스 2 요거 밑이 다르네? 괜히 한 소리가 아니에요. 밑이 달라지면 로그 함수 그래프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예요. 그거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 요소들이 이제 슬슬 이제 감이 오시죠? 자, 어떻게 풀지도 저는 방금 얘기했어요. 그래프. 방정식으로 풀 수 없는 거니까. 부등식으로 풀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볼 거예요. 풀이는 그래프.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러 가볼까요? 자, 이제 X축하고 Y축 그려볼까요? 자, X축 요렇게 있고요. Y축만 요쯤에 요렇게 그려놓을까요? 제일 처음에 이제 fx부터 그릴 겁니다. 로그 그래프죠. 정점 1,0을 지나가고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y는 로그 2의 x, fx죠. fx. 다음에 로그 4의 x 플러스 2. 그럼 로그 4x를 그려서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 되죠. 그렇죠? 이만큼. 그렇지? 자, 그럼 로그 4x 그려보자고. 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똑같이 정점을 1,0 점근선도 y축 그대로죠. 근데 원래 로그 그래프보다 누워요. 마치 이렇게 뭉그러진 것 같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로그 함수는요 정점 예하고요 점근선은 변함이 없어요. 밑이 바뀐다고 해서요. 밑이 바뀌면 어떤 것만 바뀌냐면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그 그래프는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뭉그러져요. 마치 정점에다 뭐 콱 박아놓고 로그 그래프를 쫙 돌려놓은 것 같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밑이 커지면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된다? 시계 방향으로 정점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케이? 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만큼 왼쪽으로 확 밀어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정점이 어디로 이동하나요? 마이너스 1로 이동하죠. 점근선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요딴 식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로그 그래프, 로그 4의 x 플러스 2 그래프는 뭐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게 y는 로그 4의 x 플러스 2라고 하는 gx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hx 그래프 그려볼 거예요. 2분의 1의 x승 빼기 1이요. 그럼 2분의 1의 x승부터 그려봐야지. 자, 2분의 1의 x승 그래프 0,1 지나갈 거고요. 점근선 어떻게 돼요? x축이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는 게 2분의 1의 x승 그래프인데 그거를 밑으로 1만큼 내렸어요. 점근선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쯤에 있고요. 이렇게 점근선이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자, 정점은 어디로 가? 0,0으로 가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리고 쭉 내려서 점근선 y는 마이너스 1을 따라서 나란히 가게 되는 거죠. 요게 y는 뭐 로그 미안해요. 로그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로그가 아니고요. 뭐예요? 2분의 1의 x승 빼기 1이죠. 자, 그러면 A, B, C 위치 다 확인이 돼요. 그쵸?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여기 녹색하고 흰색 만난 요 고선 요 C죠 여기. A, B, C 나와요. 그럼 기억은 됐네 뭐. 기억을 보시면 대소 ABC 대소가 나와 있어요. 그럼 제대로 된 대소는 이거죠. A가 제일 크고 C가 그 다음 크고 B가 제일 작다. 여기 B 안 썼다. 미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래프로 금방 확인이 되네요. 그렇죠? 별거 없어요. 자, 다음 별거 있는 건 이제 스스로 나옵니다. FA, GB, HC의 대소를 비교하래요. 자, 이거 보시면 FA 제일 위에 있으니까 오케이. 죄송해요. GB. 여기 그 다음이네. HC. 여기 아래에 있네. 음수잖아. 대소 금방 확인이 돼요. 근데 꼭 이렇게 그림으로 얘기하면 꼭 이렇게 반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그렸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혹시 조금만 더 정확하게 그리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누굽니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보세요. 천천히 할게요. FA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GA하고 같아요. A에서 만난다 했잖아. 근데 GB가 더 작아? 왜? GX가 증가함수니까. GX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증가함수니까 A보다 작은 게 B니까 함수값 더 작겠지. 근데 GB하고 HB가 같대? 어디서? 조건에서. 그림에서도 확인되잖아? 다음에 HB보다는 HC가 더 작아. 왜? 감소함수니까. 뭐가? HX가. 그럼 얘기 다 했지. 그럼 봐봐. FA, GB, HC 대수 다 나왔네. 자, 이제는 반문 안 하겠지? 그치? 반문하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그쵸. 화 안 내고 어서 오세요 그럴 거예요. 반문하셔도 돼요. 근데 뭐 그럴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왜? 명확한 근거를 대고 얘기했잖아요. 증가, 감소. GX, FX, HX 증감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디귿으로 가보겠습니다. 디귿은요, 뭐라고 했냐면요, FK라는 함수값이 있는데 그게 GB하고 같대요. 그럼 GB의 값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자, 보세요. 포인터가 여기 뿅 하고 나타났죠? 여기에요, 여기. GB, 여기죠, 요거의 함수값. 자, 이거의 함수값하고 GB 값하고 fx의 함수값이 같은 k가 a하고 c 사이에 있대. 그럼 이런 얘기겠지. 그림으로 해보면, 자, 그림, 오늘 많이 그리네요. 그림으로 해보면 요렇게 지나간 상수가 함수가 뭐예요? 바로 이게 y는 gb예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fx의 교점, a하고 c 사이에 당연히 있네요. 여기. 자, 보이시죠?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A하고 C 사이에 있는 거 맞아요. 역시 그래프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반문하는 애들 위해서. 자, 보세요. fx는 지금 현재 연속함수입니다. 연속이야. 잘 기억해. 자, FA하고요. GA하고 같다 했어요. 조건에서, 그림에서. 근데 GX가 증가함수니까 GB 더 작을 거고요. GB가 뭐보단 더 클 거예요? FC보다는 클 거예요. GB 아까 뭐라 그랬냐? 이거 FK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 이 얘기는요, 정말, 아이고, 그림 너무 이상했어. 미안. 정말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죠. 대단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요거 잘 보세요. 여기. FA하고요, FC 사이에 누가 껴있다? FK라는 놈이 껴있다. 뭐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사이값 정리. A하고 C가 경계값이고요. FA, FC가 경계값이고요. 그 사이에 FK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만족하는 K 어디 있겠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중간값 정리 또는 사이값 정리라고도 해요. 그 K는 당연히 존재할 겁니다. 이거 존재하는데 existence의 약자입니다. K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 C와 A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K가 뭐에 의해서?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됐죠? 그래서 디귿 맞아요. 자, 재밌는 거 많이 나오죠.
중요한 거는요. 물론 이제 이 문제는 그래프를 풀어도 돼요. 뭐 상관은 없는데 혹시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든가 혹시라도 이런 자그마한 의심 때문에 확신을 못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좀 다르게 설명을 해봤어요.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이용해서 사이값 정리 또는 중간값 정리를 이용해서. 오케이? 자, 이 문제 해설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림도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 사이값 정리와 함수의 증가함으로도 확인하는 법. 여러분들도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 키워드 정리하면서 이 문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알죠? 잠깐 멈췄다가 정리하고 하는 거. 또 종 친다? 어쩌니? 아이고. 어쨌든 내가 할 때마다 이렇게 종을 칠까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기대하세요.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자, 이제 2번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키워드 정리하는 노트가 드디어 또 등장을 했네요. 자, 정리하고 가자. 빨리. 방금 아까 그 저녁 먹는 소리 종이었어요. 배고파. 빨리 갈래. 자,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개형이라고 키워드 첫 번째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로그 함수, 로그 4의 x 플러스 2 그릴 때.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요. 로그 함수는 물론 정점 1,0을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평행이동 하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거야. 기본형일 때. 그치? 점근선 y축인 것도 당연해. 그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그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정점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마치 어떻게 정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뭐 할 때? A가 증가할 때. A가 밑이 증가할 때. 오케이? 자, 지금 현재 이 함수는 y는 로그 A의 X라는 그래프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A가 1보다 클 때만 그리시는데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정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돌려버리면 돼요. 자, 근데 한 가지 좀 포인트가 더 되는 게 뭐냐면 지수 함수가 바로 로그 함수와 역함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로그 함수의 밑이 커졌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안 도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수 함수는 분명히 이해할 거예요. 자, 여기다 지수 함수를 보조선처럼 그려볼게요. 자, 지수 함수는요 0,1이라는 정점을 지나가고요.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올라가요. 밑이 1보다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어. 밑이 커지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봐. 밑이 커지면 더 빨리 올라가죠. 그렇죠? y는 AX는 얘가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로그는 y는 x 대칭이니까 마치 y는 x라는 거울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 거울이 있으면. 그쵸? 서로 대칭이니까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면 로그는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수는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하지만 로그는 그거의 대칭,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간다. 잘 좀 기억해 두세요. 많이 헷갈려 해요. 자, 로그의 밑이 변할 때 로그 그래프가 헷갈리시면 지수를 그려봐라. 지수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될 것이다. 무슨 명언 같네요. 자, 아무튼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음, 사이값 정의. 이 사이값 정의는요, 문제에 적용하고 싶다면요, 텍스트로 기억하지 말고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그래프로. 자, 좌표 평면에 폐구간 A에서부터요, B까지 어떤 함수가 연속으로 그려져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경계값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FB, 그 다음에 FA. 오, 너무 박하게 그렸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이에 어떠한 함수값 K를 잡아서요. 즉 y는 K를 그려서요. 그거에 해당하는 뭐 바로 A 오른쪽이든가 뭐 여기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 K가 되게 하는 사이값 K예요. K값이 바로 사이값이에요. 이 사이값 K가 되게 하는 정의역 C, 즉 FC가 K가 되게 하는 그 C가 어디에 존재한다? 개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거 이그지스턴스의 약자라고요. 수학 기호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야. 알죠? 자, 이렇게 마무리 됐어요. 자, 뭐 내용은 뭐 그렇게 심오한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원리 원칙대로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지만 좀 더 명확하게 풀리고 깔끔하게 풀리는 대표적인 문제 두 가지였습니다.
자, 잘 좀 정리해 두시고요. 국수한치 33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원래 잘생긴 순으로 와요. 알죠? 또 올 거예요 아마. 왜? 알죠? 그만. 여기까지. 자, 안녕. 진짜 안녕.